오마이뉴스가 마련한 목요 특별기획 대담, 국가보안법 폐지인가 개정인가 이런 주제로 이 시간에는 17대 국회에서 이 경론이 예고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의 유기용 의원과 또 한나라당의 고진아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유기용 의원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또 한나라당의 고진아 의원.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두 분 같이 보시고 네. 의견 나눠보기로 하죠. 예. 보안법 문제는요, 아직까지 일부에서 남한에 대한 적합통일 이런 부분이 아직 포기를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게 폐기하기는 좀 그러고 제 생각에서는 일부 보완을 해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안법 자체가 문제가 많은 법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인권을 많이 침해하지만 우리 여건상 없어질 수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합해서 좋은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좀 폐지가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반공적인 논리를 갖다가 계속 유착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냉전 시대도 끝났고 국가를 보안하는 것이 특별한 그 법률 하나로서만 정의될 수 있지는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거리에서 그냥 무작위로 들어본 의견들이었거든요. 이국 국민들도 이제 국회에서 이게 이 개정이냐 폐지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만큼이나 또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지난 5월에 한 건데 중앙일보하고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국보법을 개정 내지는 폐지하는 의견이 전체의 73.4%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존속 의견은 26.6%인데, 근데 이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의견 중에서 아직까지는 개정 여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개정은 50.3%로 나타나고 있고 폐지는 21.1%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 나오신 두 의원께서 이제 각각 이제 어떤 입장에 계신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봐야 될 텐데, 고진아 의원은 이 개정 쪽 입장으로 알려져 있죠. 네, 저는 좀 국가보안법을 좀 전면적으로 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우선 그 개정 의견을 듣고 의견은 폐지 의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2분 정도로 해서 우선 전체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우선 그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인권적 침해와 또는 인권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인권 침해 요소 작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치자라고 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전면적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제는 인권적 측면에서의 국가보안법의 남용 문제뿐만 아니라 몇 가지 요인에서 이 국가보안법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탈냉전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동북아시아와 또 남북관계 이런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수용해야 된다. 이 국가보안법 개편 논의에서.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듯이 실질적으로 그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소위 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그 형법 법규의 어떤 원칙에 많이 위배되고 있고 또 그런 조항들이 구석구석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다 찾아내서 제대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저희들도 다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남북기본 합의서 91년에 저희들 합의서에 기초해서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또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가는 법률과 배치되는 조항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감히 그러한 부분들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좀 해보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또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형법으로의 대체를 주장하시는 분들 또는 대체 입법을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고 한데요. 그 구체적 내용들을 좀 드러내놓고 논의를 좀 진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진아 의원 이제 전면적 개정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개정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도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유기용님께서 이제 폐지 의견이시죠? 네. 예,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예, 국가보안법은 전면 개정이든 소폭 개정이든 개정의 방향보다는 이제는 폐지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냉전 시대의 낡은 유물입니다. 이미 50년 전에 해방 공간에서 소위 우익들이 좌익을 척결하기 위해서 만든 그야말로 반세기도 넘은 냉전 시대의 유물인 것이죠. 그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권 탄압이 이루어져 왔고 국가보안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한 용도로 악용돼 왔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일일이 다 드리지 않더라도 이제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평화 번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유를 들자면, 한반도의 평화 번영으로 가는 큰 탄탄대로가 이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데, 그 한가운데 아주 흉물스럽게 있는 장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흉물스러운 장애물을 개정한다고 예쁘게 꾸며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과감하게 폐지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아직은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해본 거에 따르면 저희가 폐지를 주장하지만 일부에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형법으로도 충분하고 정말 정 걱정이 되시면 형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 중인데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해볼 경우에는 폐지 주장이 오히려 소폭 개정이나 뼈대를 남겨둔 소폭 개정보다도 더 높다는 비공식적인 조사 결과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은 이제는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두 분이 이 개정을 말씀하시나 또 폐지를 말씀하시나 이 국가보안법이 이제 변화될 시점이 왔다고 하는 이 시대적인 조건이나 또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악용 사례나 이런 점들에 대한 말씀은 동일한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개정과 폐지로 되어 있는데 특히 고진아 의원께서 이 전면적 개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개정이기 때문에 전면적 개정인 겁니까? 그 개정의 범주가 어디까지? 이제까지는 국가보안법의 어떤 개편 논의가 나왔을 때요. 대부분 그 분들이 소위 이 국가보안법에 악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법이 잘 돼 있는데 악용을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어떤 분들은 그거는 이제 사법부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법 자체가 악용할 요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악용이 됐다라는 부분. 어쨌든 간에 인권적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 문제에 대한 관점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인권적 측면에서의 악용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유 정도로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요인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네. 동북아시아가 지금 사실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탈냉전과 평화 공존으로 가야 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폭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데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해서 애초부터 사실상 이 어떤 해석의 문제를 낳는 조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 측면에서 법조인들이 검토하고 주장하신 많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논의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형법정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위 그 구성 요건이 명확한지 또는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은 없는지 또 어떤 재화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균형을 이루는 예를 들어서 작은 부분을 과도하게 이렇게 형법을 내는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남북관계 발전 기본 법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남북관계 발전 기본 법안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일단 남과 북이 법률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보면 여기는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형사 특수관계다 이런 규정 하에서 모든 그 논의들이 다른 법률적 조항들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 보거나 또는 우리가 91년도에 남북 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나 남북교류협력법, 그 전에 대조남북교류협력법 이런 법률적 관계와의 어떤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항들도 검토를 해서 그게 어떤 조항들인지 한번 좀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는 가장 큰 그 국가보안법 상에 있어서의 문제는 제2조의 정의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이 사실은 이 정의조항 때문에 사실상 존재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반국가단체가 이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 유엔에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국가보안법 고현님 이 자세한 조항별 저기는 하고 어느 정도까지다 우선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죠. 제2조의 정부 참칭 부분이라든가 또 제7조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면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조항이고요. 예. 제10조의 불고지죄 그런 부분도 전면적 문제가 되고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 8조나 6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게 고쳐야 될 만한 내용이 있고요. 네. 그거 외에도 다른 조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그러한 구절들이 계속 좀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그런 조항들. 잘 모르실 테니까 8조 같으면 이제 회합통신에 관계된 거고요. 7조야 이제 찬양 고모 이적단체 구성 가입에 관한 거고, 이제 10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고지. 2조가 이제 정부 참칭이죠. 예. 그 정도가 개정될 범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론에 몇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7조 고무찬양죄나 아니면 불고지죄 일부 정도만 손질하자는 소폭 개정론이 있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2조 반과단체 관련 조항을 삭제하자 하는 대폭 개정의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반과단체 조항, 통계상으로 보면 아마 7조 고무찬양죄 위반이 한 90% 이상 돼서 네. 그것만 고쳐도 개정 효과가 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본질에 관련된 게 바로 2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남북기본합의서나 그리고 지난번에 2000년에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의 조항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네. 2조가 폐지되지 않는 2조가 삭제되지 않는 개정은 사실상 개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고진화 의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2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잠입탈취나 회업통신 이런 부분까지 손질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느니 그 정도 되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남겨둬서 뭘 합니까? 국가보안법을. 그런 점에서는 대폭 개정 쪽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셔서 그 정도쯤 되면 이제 그것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네. 법 현실상으로도 그건 존재 가치가 없는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폐지 쪽으로 의견을 좀 같이 모아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 의원님 지금 말씀 따르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의하면 3조 정도 남고 다 개정하는 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제가 개정의 예. 내용을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요. 지금 많이 지적을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법조항의 법적인 어떤 타당성 부분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91년에 지금 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91년 개정이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이게 인권 탄압 이런 걸 없앤줘서 되게 많이 고쳐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위 이 개정된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논란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네. 사실 좀 자의적 해석이나 네. 또는 명확하지 않은 조항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전면적 개정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탈냉전이 됐느냐 하는 이견이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런 보안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앨 정도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또 존재하고 현실인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소위 북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논란을 벌리면서 97년에 아마 헌법재판소 결정에 남은 거에 따르면은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대해서 소위 그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분명히 우리 협력 대상인과 동시에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보적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고위원님,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말씀하신 그 취지는 뭐 다들 이미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개정을 네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네.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 말씀하신 취지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그 전면적 개정을 말씀하실 때 네. 실제로 말씀하신 범주의 개정을 하고 나면 폐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자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러저러한 이유로 또 법이라고 하는 건 역시 국민적 그 당시 살아가는 국민들의 일반적 감정을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어떤 현재 지금 폐지를 제출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은 형법으로 좀 대처를 하겠다. 네. 또는 어떤 대체 입법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를 들자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전면적인 개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항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거나 또는 대체입법의 구체적인 네. 내용들이 보이면 네. 저는 그런 부분들과는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 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네요. 예. 예, 뭐 반가운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애초부터 48년도에 당시에 뭐 빨치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 부분을 당시에 뭐 당시 표현을 쓰겠습니다.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시에 만들어졌던 한시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법이 그 이후에 개발 독재 시절로 이어지면서 정권 안보의 의미를 가지고 연명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폐지되는 게 맞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미 형법 안에 그 국가보안법과 같은 취지의 그 처벌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조항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내란죄가 있고 간첩죄가 있고 뭐 그밖에 뭐 이런저런 형법의 여러 가지 조항을 통해서 더 필요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예. 한동안 이제 폐지하고 대체입법, 가칭 뭐 민주질서 수호법 같은 걸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더 개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형법 조항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형법 조항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형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폐지론을 좀 열어놓고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금 열린우리당의 입장입니다. 아까 고 의원 말씀하신 대로 폐지 얘기만 하고 나머지 대안은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열어놓고 얘기하자는 점에서 형법의 여러 가지 조항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부족하다면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다 하는 좀 개방성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 의원께서는 그러면 이 보완책이 좀 나오게 되면 폐지로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전면 개정 부분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개정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 내에도 조금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이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권적 문제 그 요소 한 부분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다수가 있고요. 또 저같이 이 지금 시대 변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법률과의 배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대폭적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 대폭 개정을 하자는 분들하고 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거기에서 어떤 대체 입법 또는 어떤 그 형법 보완을 하자고 하는 분들 사이에는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접점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좀 하는 거죠. 그거는 폐지나 개정이 다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 조금 다른 적인데 지금 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현재 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은 2조나 7조나 10조 이런 거는 폐기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7조, 10조 부분은 거의 대부분 조항들이 예. 좀 문제가 있다고 이미 사람들이 합의가 되고 있고요. 됐으니까? 예. 네, 2조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2조 같은 경우는 정부 참칭 부분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남북관계 변화에 비추어서 이미 충돌하니까. 네, 예. 기본법안하고 굉장히 많이 충돌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쨌든 폐지 쪽으로도 논의는 열려 있는 거다. 보완책들이 네.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거 쟁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거꾸로 말이죠. 7조가 국가보안법 7조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꽃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실제로 7조가 없어지면 사실상 내용적으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폐지 주장 때문에 오히려 아마 민주노동의 노회찬 의원께서 유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개정 조치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7조가 우선 폐지되면 국가보안법 내용적으로 이 사망인데 네. 빨리 처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7조가 이제 꽃은 꽃인데 악의 꽃이었죠. 이제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법이라는 게 이게 죄형 법정주의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근대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죄형 법정주의고 그 반대말을 이제 죄형 전단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괘씸죄라고 흔히 하지 않습니까? 전근대 사회에서 법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권력자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7조가 대체로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막걸리 방공법, 막걸리 보안법 하는 게 있었고 또 사실 우리나라 대학 교수, 평균적인 대학 교수 집에 들어가서 어지간한 책 한 권을 뽑아와도 이것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생각을 처벌할 수 있는 게 그동안 또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7조가 가진 폐해가 대단히 컸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7조를 폐지하는 건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정세가 어려워서 폐지가 어렵기 때문에 개정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네. 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7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났고 남과 북이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로 정상회담도 하고 이러는 판인데 2조의 조항을 그대로 두고 방어단체의 수괴로서 검거되면 언제든지 사용시킬 수 있는 법을 우리 쪽에서 둔 채 남북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시대착오적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 2조는 그동안 2조로 처벌된 사례가 적었던 건 당연합니다. 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진 기본적인 장애물의 성격이 제거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2조를 두고 7조만 두어도 사실상 상당히 개선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2조야말로 국가보안법의 본질이다 하는 점에서 2조의 폐지를 포함한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인 폐지가 지금 시기에 흐름에 맞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소개를 네. 해드렸지만 그러면 또 이 시민들은 개정 쪽이 훨씬 더 많은 건 그럼 어떤?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시대의 흐름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예.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4장 25조를 전부 다 읽어본 국민들은 아마 극소수일 거고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 국가보안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의원들이 저는 아주 소수일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냉전 시대에 마치 어떤 하나의 안전장치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앤다라는 점에 대한 불안감들이 어느 정도 예. 더더군다나 남북이 아직 교류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아직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법의 조항으로도 얼마든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정말 필요하다면 형법의 일부 조항 보완할 수 있다는 항목을 여론조사에 넣어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할 경우에 아마 조만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아마 비율이 상당히 다르게 분포가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조금 더 이 국가반법 문제에 관한 토론이 전개되면 시민들의 의견이 좀 바뀔 거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한나라당이 특히 이제 많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죠? 안보 공백 문제와 관련한.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국가보안법, 지금 남북관계의 발전 관계법들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사문화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네. 여론을 이유로 그래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이제 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발전 기본 법안이나 또 남북교류협력법이요. 뭐 이제 기본 합의서는 아직 법률적인 효력은 아니니까요. 네. 그 두 가지 측면하고 국가보안법이 배치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적 충돌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적 충돌은 있고 한데 이제 뭐 저 같은 전면 개정을 쓰는 입장에 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남북관계 발전 기본 법안이나 남북교류협력법이 국가보안법보다 신법이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기본 발전 법안이나 교류협력법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장애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장애를 받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자체가 아까 말씀 충돌하는 부분은 있으나 국가보안법이 이미 기존에 만들어졌고 이게 신법이고요. 그다음 신법 우선의 원칙에서도 일단 큰 장애를 받지 않고 또 이 교류협력법이나 남북관계 발전 기본 법안에 이번에 서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25명이 좀 서명을 했거든요. 예. 이분들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그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어떤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돌하는 요소는 존재하지만 그 자체가 과연 그러면 앞으로 그 남북관계의 어떤 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법 적용에 문제를 야기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네. 네. 예. 뭐 우리 당의 이제 임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도 뭐 같이 공동 발의한 의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뭔가 시대 흐름이 달라져 새로운 규정할 필요가 생겨서 만든 법이거든요.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은 전혀 다른 형태로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띌 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 남의 위협이 된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북이 남을 침공할 거냐. 두 번째, 소위 말하는 통일전선 전술. 이런 걸 통해서 남쪽을 무력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일상적인 이제 선전선동.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어차피 군사적인 문제는 국가보안법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자주국방을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고 통일전선 전술과 관련해서는 내란죄나 간첩죄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상적인 선전선동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남쪽에 그 어느 국민이 북쪽의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북쪽의 선전선동에 그렇게 현혹돼서 특별히 우려할 바가 없다 이런. 예, 그리고 뭐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누가 조선노동당 만세를 외치면 이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 갖다 가두는 쪽이 훨씬 국민들 감정에 맞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제가 제기한 예, 문제가 예. 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남과 북과의 왕래라든가 교역 뭐 여러 가지 그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새로 또 지금 발의해 놓은 남북관계발전 기본 법안에도
이미 규정이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이런 규정은 소위 국가보안법에서 해놨던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된 2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적용이 다 앞설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하거나 또는 남북한 가이에 여러 가지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선해야 될 법률이라는 거죠,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 이 직접적인, 아까 내용적인 충돌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법률에서도 분명히 이거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하면 명확하고 네. 또 내부의 어떤 한 민족이면 명확한데 그렇지 않은 특수한 관계를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굳이 그런 것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폐지의 논거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부분이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들, 네.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자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과 배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따져봤을 때도 그렇게 새롭게 우리가 남북관계 진전시키는 요소들이나 그런 영역들은 국가보안법과 다른 조항들로서 규정된 법률로서 처리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네. 물론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법 운용을 잘하면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설명 방식 중에 하나가 법 운용을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법이라든지 이제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을 우선해서 적용을 하다 보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뭐 별 힘을 못 쓸 거다 이렇게 되는데 어느 한 나라의 법 체계에서 한쪽은 반과단체 정부 참칭하는 반과단체 수괴로 해서 이 사람은 잡히면 사형 혹은 무기에 처할 수 있는 법하고 또 하나는 교류협력과 공존 공영의 대상으로 잡는 법 두 가지가 이렇게 병존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그렇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일관되게 바로잡는 것이 맞고 일관되게 법 운용에 있어서 바로잡는다는 법 운용을 잘하면 된다. 아니요, 그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담겨 있는 문제의식은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왜 다수가 개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보안법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뜯어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개정을 생각했었는데 쭉 차근차근 뜯어보니까 사실은 모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기용 의원이 제기하는 그런 많은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존속할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를 들게 하는 그러한 법체계적인 한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 밤을 하시는 토론을 우리 법조인들하고 좀 얘기해보고 했는데 다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겁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개정을 또 제기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이 모순과 소위 남북관계 이중적인 그런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어 오고 있고 또 우리 현실에도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물론 저는 당연히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남과 북의 화해 협력의 기조가 훨씬 강화돼야 된다. 이런 데는 이론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고 하지만 역으로 지금 현재 남과 북과의 관계에서 또한 긴장 관계가 시시때때로 발생을 하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형법이나 이런 걸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체입법이 됐다 아니면 형법 보완 조항이 됐다 이런 걸 통해서 국가보안법에서 문제로 갖고 있었던 걸 다 담을 수 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라고 제출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진아 의원께서는 어쨌든 안보 공백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네. 되겠죠. 예. 근데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 공백의 문제를 국가보안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기존 독재 정권의 가장 커다란 함정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보 공백의 문제는 자주국방의 문제라든지 군사력 우위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남과 북이 상호 군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안보 공백의 문제를 국가보안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정치적 반대파들을 탄압하고 조작 간첩들을 만들어내고 했던
그 폐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안보 이건 공백- 국민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해서 안보공백이 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안보공백의 문제는 이건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국가보안법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시 반복하지만 정말 해방 공간에서 거의 전시적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한시적인 법이고, 이제는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남과 북이 공존 공영하는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이것은 그 큰 탄탄대로에 가로놓인 이건 흉물스러운 장애물이다 하는 것을 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그 입법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를 표식할 수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보안처가 특별히 더 내려오신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형법상에 말씀드렸지만 내란죄라든지 외환죄라든지 간첩죄라는 것이 예. 그것이 기본적으로 바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죠. 예, 좋습니다. 네. 고 의원님. 이제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건 이제 그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형법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형법을 만들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안보공백 자체를 이 법으로 다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유기영 의원 말 맞다나 네.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포괄적인 안보 체제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계속 우리가 지금 법률에서 특수 관계라든가 잠정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남북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또 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란죄도 있고 외환죄도 있고 군 반란죄도 있고 그런 죄들이 있는데, 그 규정을 앞두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또 이렇게 씨름을 했는가 하는 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란죄, 외환죄, 군 반란죄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과연 다 담을 수,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네.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분명한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문제 제기한 이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할 수 있는 그 남북한 간의 지금 한계적인 상황, 냉전이 완전히 해소됐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담을 수 있는 네. 그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래야 설득이 좀 될 것이다. 짧게 말씀해 예, 주십시오. 뭐 요지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진화 의원 얘기하신 대로 2조, 7조, 10조, 6조 뭐 다 폐지하면 이제 껍데기만 남으니까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게 이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예. 문제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제안했던 대로 다른 식으로 뭐 그 말씀 해결해 나갔으면. 그런 보완책이 네. 나와줘야 되는 문제 아니냐. 예, 그런 예. 말씀을 그래서 하셨고, 지금 예. 오히려 법학자들이나 아주 좀 고약스럽게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노동당 만세 부르는 사람은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아니, 몰래 북한에 가서 노동당 가입하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런 건데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보완합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안보 불안감 차원보다도 이건 좀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진 그런 좀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사람의 범주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고진화 의원이 이제 전면적 개정을 이야기하시면서 보완책, 이제 특히 이제 뭐 안보 불안에 대한 거 특히 강조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점들에 대한 보완, 형법상의 보완이든 어떤 다른 식의 보완이든 그런 보완이 있다면 폐지까지도 논의가 열려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게 정말 그래서 연내 폐지가 가능하겠느냐. 지금 시민사회단체들 다 연내 폐지 이야기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의회에서 최소한 151명의 의원이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150명이면 되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 열린우리당은 폐지한 서명운동에 들어가 있죠. 예, 그 들어갔습니다. 현황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하한기 아닙니까? 임시국회 끝나고 다들 휴가들 떠나고 뭐 이런 과정에서 한 50명 정도가 1차 서명을 했는데 50명이요. 예. 예. 뭐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시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는데
왜 내 이름은 빠졌느냐고 지금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빗발칩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23일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23, 24일을 전후해서 워크숍을 가지면서 네. 지금 열린우리당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만들어져서 뭐 지금 서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23일을 전후해서 일단 토론회를 하나 가질 생각이고요. 그 토론회 석상에서 아마 아까 고진화 의원 말씀하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열린우리당의 과반수로 훨씬 넘는 숫자를 확보하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거의 전원 서명을 좀 받는 식으로 우리는 추진해 나갈 생각인데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만들고 네. 민주노동당과 그리고 뭐 아까 고진화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외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내에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네. 최대로 좀 규합해서 9월 정기국회 시작하면서 법안을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에 폐지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한나라당의 움직임이 그러나 이제 또 어떤 움직임이냐에 따라서 네. 이제 좀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한나라당은 또 고진화 의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 당 분들이 그런데 굉장히 진전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거나 또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아주 소수의 분들이 현재 국가보안법을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은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수의 합리적인 분들 사이에서 소위 그 소폭적인 개정을 통해서 이 골간을 유지하자는 입장과 또는 좀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 국민적인 의사 요구들을 좀 수렴하자 이런 의견 사이에 아마 좀 분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내에 있는 이 합리적으로 어쨌든 개정을 하자는 분들 내에 좀 논의를 더 진전시켜서 네. 제 의지대로라면 전면적 개정 부분에 좀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분들이 열린우리당 내에서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충분하게 국민적인 어떤 불안감이나 또 국민들이 잘 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만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그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사실 지금은 아무래도 소폭 개정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 법조항이 아까 유경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끄럽게 얘기했음에도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이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떤 합리적 의견을 좀 토론하고 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저희 당 내에서도.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이번 기회에 가지면 아마 생산적인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나중에 혹시 이 폐지 동의안이 나왔을 경우에 네. 국가보안법 폐지 동의안이 나왔을 때 당론으로 어떤 걸 정하지 않고 이 자유투표를 할 수도 있을까요? 어쩌면? 예를 들자면 저희 당의 김덕영 원내대표께서는 지난번에 이 국가법원 논란이 4월 달에 뭐 의견 개진한 걸 제가 어저께 언론 검색을 쭉 하다 보니까 2조가 문제가 있다. 정부 참칭이나 이런 부분들 고쳐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또 7조, 10조에 대해서도 또 의견을 말씀하셨고, 근데 다시 말해서 저희 당의 이제 어떤 원내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진전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일단 개정을 하자. 그런데 이제, 소폭 개정을 하자. 이런 입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그분들의 생각을 보다 구체화해내고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결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올바른 개폐 논의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국가보안법이 두 분 말씀 따르면 잘하면 이게 연내에 최소한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야죠. 예, 실제로 그러나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비춰서 그런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좀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양쪽이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조항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손을 대고 개정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은 보안법을 폐지하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어떤 문제될 수 있는 또는 국민들이 걱정을 갖다 덜어줄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 또 내용이 준비된다면 그걸 가지고 저희 당에서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적 자세를 가지고 토론을 해 나간다면 저는 뭐 연내에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그러한 어떤 개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유 의원 말씀하신 그 당내 폐지 추진 모임이 있고 열린민주당 내에 그 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은 그런 흐름들이 좀 만나서 상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정당을 떠나서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하고는 뭐 자연스럽게 논의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고진화 의원 포함한 한나라당 내에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하고도 개방적인 자세로 이 문제 같이 의논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뭐 사실 저나 고진화 의원이나 민주화운동 출신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터무니없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저촉돼서 2년 동안 뭐 수배 생활을 하고 이랬던 경험을 또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것을 폐지 아니면 뭐 고진화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면 개정 최소한 이 정도가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전면 개정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두 분 의원의 소신이 이미 뭐 확인이 됐고 또 오늘 자리로 보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나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뭐 퀘스천은 여전히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좀 영상으로 좀 질문을 받았는데요. 두 분 의원께 아마 질문이 갈 겁니다. 먼저 듣고 답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국자유청년맹 홍보매체부장 장수근입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유기용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북한의 대남 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를 노선을 따르는 것 3가지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이 첨예하게 대처하는 우리의 안보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의 선동 활동을 막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인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인권 침해도 법의 폐지 개정보다는 법 조항의 유추 해석을 막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이딴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한 이후로 국가보안법 혐의로 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전 출소를 한 연세대학교 4학년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양심에 따라 신념에 따라 평화적인 노력도 모두 처벌하면서 권력과 체제 유지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미국 부시 행정부를 조롱한 화씨 9.11에 대해 미국의 백악관에서 미국은 어떤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평했다는데 진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독재 역사를 청산하고 진짜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한나라당의 과제, 과거의 아름다운 결별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닐까요?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먼저 유기용 의원께서 그 장수근 실장 질문에 답을 먼저 해주시죠. 예, 장수근 실장님 질문 잘 받았습니다. 운용을 잘하고 뭐 그냥 유지하면 어떠냐 하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체제 전복에 대해서는 군사적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통일전선 전략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군사적인 부분을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통일전선 전략 전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존의 형법 조항 가지고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이것은 그 남북기본합의서나 여러 가지에서 봐서 과도기적인 혹은 동반자적인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과 북이 화해 협력하고 교류 협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통성을 통일과 평화라는 새로운 정통성을 만들어가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점에서 정통성 부정만을 가지고 이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시대적 흐름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상적인 선전선동 관련해서는 이것 역시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태드린다면 지난번 자유총연맹 총회에 제가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각국의 대사들이 여러분 참석하신 걸 보고 이제 자유총연맹이나 우리 사회의 우익들도 활동이 점점 국제화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유엔 인권선언 비규약에 가입한 지가 이미 수십 년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을 여러 차례 연임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미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수차례 권고가 있었던 점 우리가 같이 감안해서 이게 진정한 국제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진아 의원은 뭐 정재혁 전 한총회 의장이죠. 예. 피해 입었다고 해서 그런 단체일 텐데. 예. 일단 뭐 그 말씀하신 게 양심과 신념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숙박할 수 있느냐 어떤 법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벌써 유엔에서도 92년, 95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어서 점진적 폐지 내지는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공고를 한국에 분명히 했고요. 또 엠네스티라고 하는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아마 비슷한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심과 신념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 현재적인 어떤 그 상황 규정, 특히 남북 간의 관계의 어떤 진전 정도, 동북아에 있어서의 소위 그 냉전의 어떤 해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태까지 국가보안법이 사실 어떤 국민적인 그 갈등의 하나의 요소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국민 정서의 고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논의가 좀 진전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말 지배를 하는 어떤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체제를 유지하는 유용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예, 그 영상으로 받으신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셨고요. 또 저희가 이 네티즌들하고 시민단체들 질문을 미리 좀 받아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역을 보시고 네티즌들이 질문을 해오신 것도 있고 또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제 올려주시는 분도 계신데 이 중에 좀 골라서 두 분께 각각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고진아 의원께 예, 그 2조의 정부 참칭은 이제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렇죠? 방국가단체 조항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헌법 4조의 평화통일 조항하고 이제 모순된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걸 어떻게 개정된 입장에서 좀 조화롭게 설명이 가능하겠느냐? 예,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자. 이건 그 남북관계 기본발전법하고도 이제 뭐 배치되는 측면이 있을 테고 말이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평화통일에 대한 것은 이제 이건 뭐 오래전부터 우리 그 헌법에서 규정된 어떤 그야말로 국가 정체성이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독재 시대에도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 헌법 정신이 박혀 있었고 여전히 지금 유효하고 저희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3조 부분은 그렇죠. 지금 방국가단체 구성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국가단체 규정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하위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방국가단체 구성 이 정의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4조의 목적 수행 부분은 아까 유경 오늘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는 보면 대개 다
형법 조항입니다. 형법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크게 논란을 벌릴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이 구성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지금 7조에 우리가 이적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많은 그 한청년 뭐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이 인권운동이나 민주운동을 하는 분들을 그 옥맸던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남북관계기본법과 이게 배치되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상으로 또는 원론적인 의미로 보면 분명히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교류의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 남북관계 발전 기본 법안이 분명히 신법이고요. 또 여기에서도 이 법 자체에서도 완벽하게 남북한 간의 관계를 참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걸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논의가 더 진전돼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이 부분 때문에 예전에 그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한계 때문에 새롭게 진행하는 이런 요소들이 뭐 장애를 받는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이런 국민적 합의 정신에 봤을 때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말씀을 더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유기용 의원께의 질문이 이제 하나 있는데 많이들 말씀하셨던 거기도 한데 그 남북 간의 긴장 완화라고 하는 게 말이죠. 국가 안보를 이제 이 긴장 완화라는 결국 국가 안보를 강화시켜야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긴장 완화를 통해서 오히려 국가 안보가 더 튼튼하게 된다 이런 게 폐지론의 또 근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이후에 남북 관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없는 거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국민들한테? 예, 어떻습니까? 저는 큰 흐름으로 보면 그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쯤 돼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불가역성이 확보됐다고 보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해에서는 금강산강은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서해상에서는 교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NLL을 중심으로 한 그 아주 국지적인 형태의 교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앞으로도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남북 간의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된다거나 뭐 이렇게 상황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저는 나머지 마지막 고비가 바로 북핵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핵 문제만 고비를 넘어서고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을 하던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고 이 정도까지 되면 남북 관계는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커다란 추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네티즌들하고 시민단체가 함께 보내주신 질문도 두 분께 각각 한 가지씩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면 고진아 의원께서 먼저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시면서 한 30초 정도에서 1분 정도 사이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그 시대가 참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어떤 그 우리 사회 구성원들 내부를 갈라놨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법률이나 또는 제도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탈레행정과 평화공존으로 가는 그 한반도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도 안 돼야 되고 또한 그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시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들은 과감히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쳐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와 또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간의 어떤 차이를 넘어서 정말 이 법 자체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또 서로 상대방의 열린 자세를 가지고 이번에 법 개정에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 국가보안법 폐지인가 개정인가를 가지고 또 개정 입장인 지금 유기용 의원 말씀 저희가 또 마저 들어야죠. 유기용 죄송합니다. 유기용 뜻서 마무리. 요새 헌법 정신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국가보안법이 가진 가장 커다란 문제가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을 규정한 부분과도 그렇고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정신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최근에 뭐 정체성 논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헌법 정신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점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이제 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주로 나쁜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역사적 소임을 다 했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그 국가보안법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의 생각을 처벌하고 신념을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고이 떠나보내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인가 개정인가, 개정 입장이 한나라당의 고진아 의원과 또 폐지 입장인 여의도당의 유기용 의원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폐지와 개정 사이에 많은 쟁점이 있어서 뭔가 이 논쟁적인 이야기가 될까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분 말씀 속에 전면적 개정이라고 하는 것과 폐지 사이에 일정한 보완책에 대한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폐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열려있는 모습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야 각 당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과반수를 넘어서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이 하나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대응이 또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48년 제정 당시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논란이 있었고 또 보수신문이 조선일보마저도 당시에는 이제 폐지를 말을 하기도 했었죠. 56년간 이 존폐 논쟁만 계속 이어왔는데 말이죠. 이제 17대 국회로 이제 거의 막바지로 공이 넘어온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말이죠. 앞서 본 것처럼 국민들의 한 80% 이상이 어쨌든 개폐에는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걸 더 이상 놔두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들 노력하셔서 꼭 이 국민의 이런 열망에 화답하는 그런 결정을 국회에서 좀 내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